오래전 프랑스의 한 마을 숲속 깊은 곳에는 마법의 샘이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마법의 샘의 물을 마시면 어떤 소원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샘은 요정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한다. 마을에는 클레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끊임없는 호기심과 용기로 유명했으며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친한 친구 필립으로부터 마법의 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필립은 마을의 전설적인 탐험가였던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 샘에 대해 문서화한 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클레어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끌려 필립과 함께 그 숲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둘은 탐험을 위한 필수 용품들을 챙기고 이른 아침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기 전 숲으로 떠났다. 숲은 아침 안개 덕분에 마치 환상 속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 나무들은 높고 울창하며 각각의 가지들마다 신비로운 소리를 냈다. 몇 시간을 걸은 끝에 지금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은 녹색 빛으로 가득 찼고 새들이 지저귀며 나비들이 하늘을 수놓았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마법의 샘이 은빛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 물줄기는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빛을 분출하는 듯 반짝였다. 하지만 클레어와 필립은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쁨도 잠시 샘을 지키고 서 있는 요정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 요정은 긴 은발의 미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작은 날개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요정은 은은한 목소리로 물었다. 샘에 어떤 소원을 빌러왔나요? 클레어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는 그저 마법의 샘을 보고 싶었어요. 전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요정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의 순수한 마음은 샘의 마법을 일으킬 필요가 없구나. 하지만 오늘 너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도록 하자. 요정은 손을 흔들어 작은 빛나는 보석을 만들더니 클레어와 필립에게 건네주었다. 그 보석은 마치 별들이 담긴 것처럼 반짝였고 그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힘이 깃든 듯 느껴졌다. 요정은 덧붙여 말했다. 이 보석은 너희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 마음이 진정 순수할 때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레어와 필립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의 모험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그들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보석은 마법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만들어 주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순수함과 믿음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아름다운 일화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베리다는 아름답고 총명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사랑하고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벨의 아버지는 예술을 사랑하는 발명가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로운 발명품을 완성하기 위해 먼 도시로 여행을 떠났고 길을 잃어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큰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은 어두운 저주에 걸려 있었고 무시무시한 모양을 가진 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야수는 원래 잘생긴 왕자였지만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한 성격 때문에 마녀에게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벨의 아버지가 성에 갇히게 되자 이를 알게 된 벨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야수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예상하지 못한 우정과 이해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벨은 야수에게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고 그의 진정한 내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자존심이 강한 사냥꾼 가스통이 벨에게 프로포즈를 거절당하자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벨을 얻기 위해 야수를 공격하기로 계획하지요. 그의 거짓말과 선동에 넘어간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큰 무리를 이끌고 성을 습격합니다. 하지만 야수와 성의 마법 가구들 그리고 벨의 지혜 덕분에 가스통은 결국 패배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벨의 진실하고 깊은 사랑 덕분에 야수는 저주에서 풀려나 다시 황자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둘은 함께 마을과 성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을은 벨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과 우정을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마을과 성을 세워나가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프랑스 전역에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에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에밀은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은 마을 근처의 숲에 갔다가 바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숲 깊은 곳에 마법의 샘이 있으며 그 샘은 황금빛 물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물은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준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듣고 그 샘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에밀은 바람의 목소리를 믿고 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속의 다양한 동물들에게 길을 묻고 바람의 속삭임을 따라 숲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에밀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기와 믿음 덕분에 마침내 에밀은 숲 가장 깊은 곳, 수많은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마법의 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샘은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그 모습을 보고 에밀은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소원을 빌려는 바람의 속삭임에 따라 에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법의 샘 앞에서 그는 자신의 소원이 단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에밀은 샘에게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사람들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에밀이 소원을 빌자마자 샘의 황금빛 물이 빛나고 그와 동시에 숲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숲 안에서 들리는 새들의 지저귀이 더욱 아름다워졌고 나무들은 더욱 푸르게 변하였습니다. 마치 마을의 모든 생명이 감사의 마음으로 에밀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에밀은 마치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했고 그로 인해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바로 에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에밀은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람이 불 때면 에밀과 마법의 샘 이야기를 떠올리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밀은 그렇게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넓게 펼쳐진 숲속 깊은 곳에는 르보숑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푸르른 나무와 맑은 시냇물이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른 곳으로 그 누구도 이 마을의 존재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르보숑은 다양한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숲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의 조화를 가장 중시했다. 그들은 숲이 주는 재료로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들고 계절에 따른 축제를 열어 서로의 행복을 나누곤 했다. 하지만 이 마을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미르벨로라는 숲의 정령에 관한 이야기였다. 미르벨로는 수백 년 전부터 숲을 지켜왔다는 오래된 정령으로 르보숑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등장해 마을을 지켜주곤 했다고 한다. 그의 존재는 희미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숲의 가호 속에 그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머느지에서 온 나쁜 마법사가 숲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이름은 카르멀로. 그는 자신의 마법으로 아름다운 숲을 말라 죽이고 사람들에게 검은 저주를 퍼뜨리려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밤마다 모여 카르멜로의 마법에 대항할 방법을 논의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할머니 마담 클레르바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용기가 바로 미르벨로를 부르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를 부르면 그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에 따라 깊은 숲 속에서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목소리는 산속 골짜기마다 울려 퍼졌고 드디어 그들 앞에 희미한 푸른 빛이 나타났다. 푸른 빛 속에서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푸른 나비들이었고 그들이 곧 미르벨로의 모습으로 변했다. 미르벨로는 화려한 빛을 발하며 그들의 앞에 섰고 카르멜로의 마법과 맞서 싸울 준비를 시작했다. 미르벨로는 마법으로 숲의 생명을 불러냈고 나무들은 자신의 가지를 뻗어 요람처럼 마을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신비로운 노래를 부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의 힘은 마을 사람들의 용기와 결합해 더욱 강력해졌다. 결국 카르멜로는 자신의 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은밀히 사라졌다. 그의 저주는 서서히 풀렸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은인인 미르벨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선 항상 숲을 사랑하고 지키기로 다짐했다. 르보숑의 전설은 이렇게 두고두고 전해져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숲의 옛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들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르보숑 마을과 미르벨로의 전설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끌레르몽에는 루베르라는 아름답고 호기심 많은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베르는 늘 세상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 했고, 특히 그녀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전해 들었던 마법의 우길승천 섬에 대한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그 섬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만 나타난다고 하며, 섬에서 발견한 작은 유리병에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황금빛 물약이 담겨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섬은 매우 위험한 곳으로 용감한 자만이 그 섬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루베르는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마을의 현자이자 그녀의 멘토인 모르간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빨간 장미가 만개한 할머니의 정원에서 루베르는 자신이 섬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루베르의 결단을 존중했지만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부적과 지혜로운 조언을 주었습니다. 너의 마음속 불을 믿어라. 그리고 결코 힘들 때 마주오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 거라라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루베르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험난한 길과 두려운 순간을 지나서 마침내 그녀는 해가 떠오르는 아침, 이상하게 가려져 있던 바다 위로 등장하는 신비로운 섬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섬이 점점 또렷해지자 루베르는 작은 배를 타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오길승천 섬은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빛나는 나무, 노래하는 흐르는 물,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동물들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루베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이 찾고자 하는 유리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정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숲속에서 그녀는 다양한 시험을 마주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미로, 지혜를 요구하는 수수께끼, 그리고 그녀의 용기를 시험하는 어두운 그림자들. 그때마다 할머니의 조언이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특히 무서운 어둠 속에서는 그녀 스스로의 마음속 빛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루베르는 섬의 중심부에 도달하여 눈부신 분수 위에 놓인 작은 유리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모험이 자신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험의 과정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아를 찾았다는 것을요. 루베르는 유리병을 들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황금빛 물약이 그녀의 손 위로 흐르는 순간 그녀는 희망과 행복의 찬양까지 소원을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원을 통해 자신의 왕국이 평화롭고 번영할 수 있도록 빌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빛으로 가득 찼고 섬 전체가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베르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용감하게 된 공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험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년 아침이 되면 은혜의 선물인 오길승천 섬을 바라보며 자신의 여정을 회상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의 전설은 세대를 이어 내려왔고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 용기와 꿈꾸는 힘을 심어주었습니다.